저희가 numpy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정리를 할 건데요. 그 numpy의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가 ND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 NDArray라고 하는 클래스는 파이썬의 리스트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와 그 다음에 numpy의 NDArray를 서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파이썬에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던 리스트 클래스를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에 파이썬에서 빌트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죠. 리스트 클래스. 우리 많이 다뤘어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도 다뤄봤었고, 리스트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쓰는 것도 했었고, 많이 했었죠. 그죠? 자,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보면,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였었죠. 꼭 같은 타입일 필요는 없어요. 뭐 숫자들만 저장하는 리스트도 있을 수 있고, 문자들만 저장하는 리스트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숫자와 문자열 혹은 뭐 다른 리스트가 포함되어져 있는 리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값들의 타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기반으로 한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해서 0, 1, 2, 3, 4라고 자동으로 늘어나고요.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 인덱스가 자동으로 하나씩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타입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인덱스를 이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인덱싱이라고 하면 그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의 값을 읽어드리는 방법이죠. 어,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특정 위치에 리스트의 특정 위치의 값을 읽어드리는 방법이 인덱싱이죠. 어떻게 사용하나요? 리스트 이름 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 쓰고 숫자 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그 인덱싱이죠. 그죠? 슬라이싱은 뭔가요? 슬라이싱은 인덱스에서 인덱스에서 어떤 스타트보다는 크거나 같고 엔드보다는 작은 범위의 인덱스 어, 어, 범위의 어, 인덱스 범위라고 할까요? 스타트보다 큰 거 같고 인덱스보다 작은 인덱스 범위의 리스트 리스트를 잘라내는 기능이 그 슬라이싱이죠. 그래서 슬라이싱을 사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 이름이 있고 그 리스트 이름에서 0번부터 5번까지 자르겠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리스트 슬라이싱이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원소 하나만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원소를 여러 개 가져오는 거. 이런 걸 제일 많이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더하기하고 곱하기. 기억나세요? 더하기는 피연산자가 둘 다 리스트여야만 됩니다.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고요. 곱하기인 경우에는
곱하기인 경우에는 P 연산자 중에 하나는 리스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수값을 사용을 합니다. 리스트 곱하기 정수도 가능하고요. 정수 곱하기 리스트를 하셔도 돼요. 둘 다 가능하죠. 더하기는 한마디로 컨캣네이트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말로 하면 리스트 이어붙이기, 리스트 이어붙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곱하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eplicate, 한 단어로 replicate. 어떻게 하는 거다? 원소들을 정수만큼 복사하는 거다. 리스트에, 리스트의 원소들을 정수만큼 복사해서 추가하는 기능이, 곱하기 기능이죠. 기억나세요? 네, 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죠?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었지만 뭐 기억나는 것만 우리가 해보면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extend라고 하는 메서드 있었고,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 있었고요, pop이라고 하는 메서드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시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 정리된 것들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넘버스라고 할까요? 넘버스 1번이라고 할게요. 넘버스 1번을 1, 2,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스 2번을 11, 22, 3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넘버스 1번. 프린트 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죠? 대괄호 보여주고요. 이렇게 대괄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원소들을 뭘로 구분하죠? 쉼표로 구분해서 보여주고요. 끝날 때도 대괄호로 끝내서 보여줍니다. 기억나시죠? 네. 만약에 프린트문이 없어도 되죠. 뭐 넘버스 2번을 가지고 해볼까요? 네, 프린트문이 없어도 이거는 코드 셀에서만 가능한 기능이죠. 네, 파이썬 스크립트에서는 이런 거 안 되고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이 변수면 변수의 값을 출력해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출력하는 모습이 똑같죠. 근데 가끔씩 다를 때가 있어요. 프린트로 출력할 때와 그냥 익스프레션으로 출력할 때가 조금 다를 때가 있죠. 어떤 가끔씩 이렇게 보일 때 없었어요? 뭐 대괄호로 시작했는데 여기 어떤 값이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뭐 네 번째 값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끝내는 거. 이렇게도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왜 없다라는 표정이시죠? 이렇게도 출력이 돼요. 언제 이렇게 출력이 되냐면 프린트로 했을 때는 이렇게 출력이 안 돼요. 프린트는 무조건 한 줄로 출력을 해줘요. 한 줄로. 모든 원소들을. 아무리 원소의 개수가 많아도 한 줄에다가 쭉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익스프레션으로 출력을 할 때에는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그럴 때에는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밑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리스트를 출력할 때 프린트로 출력하는 거하고 프린트로 출력하지 않을 때 두 개의 모습이 조금 달라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리스트는 어떻게 표현된다? 대괄호. 그 다음에 원소와 원소들은 뭘로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만 보고도 얘 리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인덱싱 볼까요? 인덱싱. 인덱싱은 인덱스를 가지고서 원소 한 개의 값을 읽어오는 게 인덱싱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넘버스 1번에서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라는 뜻이죠. 만약에 넘버스 2번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뭔가요?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라는 뜻이죠. 인덱스는 인덱스는요. 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그래서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원소 개수보다 하나가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인덱스를 세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원소가 마이너스 1 인덱스로,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2, 끝에서 세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음수 인덱스로 인덱싱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넘파이나 판다스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은 잘라내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넘버스, 넘버스 2번에서 잘라내기 해볼까요? 자,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뜻인가요? 리스트에서 앞에서 두 개, 그죠? 첫 두 개 원소들을 잘라내기 해라 이런 뜻이죠. 반대로 끝에서 두 개를 잘라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에서 두 개를 잘라내라 그러면 마이너스 2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리스트에서 마지막 두 개 원소들을 잘라내기를 해라 이런 뜻이죠. 슬라이싱을 한 결과는 뭐가 된다? 슬라이싱의 결과는 리스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에서 두 개 잘라내니까 11, 22, 뒤에서 두 개 잘라내니까 21, 33 이렇게 되죠.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다 기억나시죠? 설마 그 사이에 이런 거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그죠? 자, 그럼 산술연산 해볼게요. 산술연산 더하기 볼까요? 더하기. 넘버스 1번 더하기 넘버스 2번.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리스트를 이어 붙여주는 거잖아요. 넘버스 1번은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었고, 넘버스 2번은 11, 21, 33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었죠. 두 개를 이어 붙여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더하기. 기억나시죠? 그쵸? 절대로 어려운 기능 아니죠. 어려운 기능 아니죠. 곱하기를 볼까요? 곱하기. 넘버스 1번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넘버스 2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에러나죠. 이건 에러납니다. 리스트에서는 리스트와 리스트를 곱하기를 하는 연산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죠? 위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리스트에서는 리스트 곱하기 정수만 가능하죠. 그쵸? 기능은 뭐예요? 넘버스 1번이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몇 번 반복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게 곱하기 기능이죠.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었었어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능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버스 1번과 넘버스 2번의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덧셈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1 더하기 11이니까 12.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1, 2 더하기 22, 3 더하기 33. 요거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 24, 36이 나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해보세요. 반복문 써야 되겠죠. 아니면 미스 컴프레hen션 써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어요. 그죠?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동시에 뽑으려면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포인 구문에서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맞아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용하면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한 줄 한 줄 셀에서 실행하고 바로바로 결과 보니까 참 좋죠. 아니에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x 더하기 y를 원하는 거죠. 근데 for x하고 y는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집으로 묶은 거. 넘버스 1번과 넘버스 2번을 집으로 묶은 거. 이렇게 하시면 넘버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s를 다 빠뜨렸어요. 네, 맞죠? 1 더하기 11이니까 12, 2 더하기 20이니까 24, 3 더하기 33이니까 36. 이렇게 반복문 써야 되죠. 그죠?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덧셈을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리스트에서 첫 번째 리스트와 첫 번째 리스트와 두 번째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함께 꺼내서 x 더하기 y를 하고 그런 값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잖아요. 여기에서 첫 번째 넘버스 1에서 첫 번째 원소 넘버스 1에서 넘버스 1에서 첫 번째 원소 1이겠죠. 넘버스 2에서 첫 번째 원소는 11이겠죠. 그럼 여기 어펜드 되는 거는 1 더하기 11이 어펜드 될 거고요.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여기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2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22죠. 그러면 두 번째 어펜드 되는 거는 2 더하기 22, 24가 어펜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원소들을 하나하나 다 더해 나가면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께 하나하나 다 더해 나가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렇죠? 자, 만약에 이런 코드를 만든다고 한다면 넘버스 1의 모든 원소의 3을 곱한다. 이런 기능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까지 해볼까요? 넘버스 1번과 넘버스죠.
넘버스. 네. 넘버스 1과 넘버스 2의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셈을 하고 싶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1 곱하기 3이 되면 되는 거고, 2 곱하기 3이 되면 되는 거고, 3 곱하기 3이 되면 되는 거죠. 역시나 이 두 개의 문장 전부 다 우리가 리스트로만 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복문 써야 돼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과 같은 문법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써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 곱하기 x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 곱하기 x들을 다 저장한 리스트에다가 저장하면 되겠죠. x는 어디서 꺼내면 돼요? 넘버스 1번에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죠. 1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3. 그래서 3, 6, 9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같은 원소들끼리 곱셈을 하겠다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x 곱하기 y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for x와 y는 in 어디서 꺼내면 돼요? 집 x, y 이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넘버스 1번이죠. 넘버스 1번 그리고 여기는 넘버스 2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1 곱하기 11이니까 11이고요. 2 곱하기 20이면 44, 3 곱하기 33은 99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이용할 때에는 리스트에서 제공되어지는 산술 연산은 더하기와 곱하기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같은 개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리스트가 있어요. 숫자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그 같은 개수에 있는 그 리스트들을 가지고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 코드들이 어려운 코드들은 아니지만, 어쨌건 두 개의 리스트를 집으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코드가 필요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한다라고 하는 코드가 필요하고, 계산된 결과들을 리스트에 어펜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를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야지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사칙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는 이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리스트에서는 오로지 이어붙이기, 덧셈, 이어붙이기, 그다음 곱셈, 그 복제하기 딱 요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있죠. 두 가지만. 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hen션 문법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특징들과 numpy의 기본 클래스인 ND 어레이를 비교할게요. numpy, 본격적인 numpy에 대한 소개예요. 이 numpy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numerical python에서 이거 줄여가지고 numpy라고 패키지 이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치적인 계산을 하는 수치적인 계산을 하는 파이썬 패키지다. 그래서 numpy 줄여가지고 numpy. 그리고 패키지 이름 자체를 numpy라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numpy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치적인 계산이냐 하면 아차원 배열이에요. 영어로는 n-dimensional array라고 얘기합니다. 다차원 배열을 쉽고 빠르게 연산하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numpy예요. 어,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배열이라고 불러요. 어레이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배열이라고 얘기하고요. n dimensional,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일 수도 있고, dimension이 차원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차원. 그래서 1 디멘셔널 그러면 1차원 배열, 2 디멘셔널 그러면 2차원 배열, 3 디멘셔널 그러면 3차원 배열. 그래서 임의의 차원의 그런 뜻이에요. 임의의 차원의 배열들을 쉽고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가 nump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가 배열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이 numpy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는 배열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때 연산이라고 하면 그 연산의 종류는 산술 연산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물론 나눈 목도 있을 거고요. 나눈 나머지도 있겠죠. 이런 그 연산들을 그 굉장히 큰 원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 배열에서도 빠르게 연산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 근데 리스트와 다른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이 numpy 패키지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연산대라든가 더하기 빼기와 같은 연산대라든가 함수라든가 메서드들 기능들은 기능들은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처럼 이렇게 직접 반복문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의 반복문을 우리가 직접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numpy를 이용하실 때. 그래서 numpy를 이용하실 때에는 리스트 컴프레hen션 이런 것도 거의 사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연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능들이. numpy 패키지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기본적인 동작이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연산을 수행하는 게 기본 동작이에요. 그래서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라고 할 때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element wise라고 얘기해요.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연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 개의 배열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뽑아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영어 단어를 그냥 설명드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numpy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의 이름은 ND array예요. 죄송합니다. ND array. 이거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패키지 이름이고요. 어, numpy라고 하는 거는 패키지 이름이고 그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이름이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ND array. numpy는 클래스 이름 만들 때 대문자로 시작하는 관습을 따르지 않고 소문자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ND array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이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numpy 패키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ND array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ND array의 속성들, 메서드들을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함수들이 ND array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 아시면 numpy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정도로 정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이전에 우리가 넘버스 1번, 넘버스 2번이라고 만들었던 것들은 리스트로 만들었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배열이어서 num arra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 array 1번. 숫자 배열이란 뜻이에요. 숫자 배열이란 의미로 변수 이름을 만든 거예요. 함수를 이용해서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 MP 임포트 했죠. numpy 임포트 했잖아요. numpy에는 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array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리스트 넘길게요. 1, 2, 뭐 3, 4, 5, 5개짜리 할까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안쪽에 아규먼트는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array라고 하는 함수한테 아규먼트로 준 거예요. array가 리턴을 해줘요. 리턴한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num array 1번입니다. 자, 타입을 출력을 해볼게요. num array 1번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을 출력해 볼게요. 뭐라고 나오죠? ND array 이렇게 나오죠. 이게 클래스 이름. 이게 클래스 이름. ND array가 클래스 이름이에요. N dimensional array, N차원 배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예요. 어려운 거 없죠? 출력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로 출력을 해볼게요. num array 1번을 프린트로 출력해 볼게요. 리스트를 프린트할 때와 다른 점 아시겠어요? 콤마가 없어요. 맞아요. 어, 어레이는 원소와 원소를 뭘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주냐면 공백으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쉼표가 없어요. 그래서 출력된 모습을 딱 보고
출력된 모습을 보시고 원소와 원소 사이에 쉼표가 있으면 이거 리스트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9% 맞아요. 그 다음에 원소와 원소가 공백으로만 구분되어져 있고 대괄호로 감싸져 있으면요. 얘 넘파이 어레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출력해 볼까요? 넘 어레이 1번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출력하는 모습이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아예 타입 배열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표시해 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배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두 개가 출력하는 모습이 다르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프린트 함수로 출력되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코드 셀이 출력해주는 문자열이 다른 이유. 다 공부했죠. 얘는 ND 어레이 클래스에 무슨 메서드? st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ND 어레이 클래스에서 str 메서드는 이렇게 원소들을 쉼표 없이 공백으로 구분해서 문자열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얘는 ND 어레이 클래스의 representation이었죠. representation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기능이었죠. 그렇죠? 뭐 함수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게 프린트 되는 모양이 왜 달라요? 이거는 이제는 물어보시면 안 돼요. 다를 수도 있다. 프린트로 출력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코드셀에 출력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출력할 때 쉼표 없이 공백이면 numpy and arra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이렇게 코드셀은 아예 배열이라고 보여줘요. array라고 보여줍니다. array라고 보여주니까 아 얘는 배열이구나. 어, numpy의 and array라고 하는 배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num array 2번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배열을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안에다가 원소들을 쭉 하고 나열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처럼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10, 20, 30, 40, 50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위쪽에 5개 있어서 아래쪽도 5개로 맞출게요. 5개로 맞출게요. 자, 원소의 개수를 똑같이 맞춘 이유는 element wise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프린트 문으로 4개의 연산을 수행을 해볼게요. 넘버 어레이 1번 더하기 넘버 어레이 2번. 덧셈 하겠다는 얘기죠. 프린트 넘버 어레이 사용하셔야 돼요. 넘 어레이 1번 빼기 넘 어레이 2번. 이번엔 곱하기 해볼게요. 프린트 넘 어레이 1번 곱하기 넘 어레이 2번. 나누기 해볼까요? 프린트 넘 어레이 1번 나누기
num array 2번 이렇게 하는. 아, 곱하기에서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중간에 num array 1번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걸 중간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5개의 프린트문이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슨 연산 수행한 거예요? 1 더하기 10, 2 더하기 2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맞아요? 3 더하기 30, 그 다음에 3 더하기 30 이런 식으로 5개의 원소를 다 계산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11, 22, 33, 44, 55 이렇게 나왔죠. 밑에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1 빼기 10을 계산한 거고요. 2 빼기 20을 계산한 거고요. 3 빼기 30을 계산한 거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계산한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계산한 거예요? 세 번째는 1 곱하기 10을 계산한 거고, 2 곱하기 20 계산한 거고요. 3 곱하기 30 계산한 거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계산한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 주석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어. 넘 어레이 1번은 1, 2, 3, 4, 5라고 하는 5개를 가지고 있는데 곱하기 3을 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 원소도 곱하기 3, 두 번째 원소도 곱하기 3, 세 번째 원소도 곱하기 3, 끝까지 곱하기 3을 다 했어요. 자, 나누기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누기 하라고 하니까 1 나누기 10, 2 나누기 20, 3 나누기 30, 4 나누기 40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0.1이죠. 그쵸?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자, 우리가 리스트와 배열의 가장 큰 차이점 아시겠죠? 사칙 연산이 달라요. 사칙 연산이 달라요. 리스트는 사칙 연산들 중에서 덧셈과 곱셈만 정의가 되어져 있고 그마저도 덧셈은 리스트 2개를 붙여주는 거. 그리고 곱셈은 정수 개수만큼 복제하는 거. 딱 요렇게만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같은 인덱스끼리 어떤 연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코드를 만들어야만 됐었어요. 근데 넘파이 배열은 아예 그런 기능들이 뭘로 만들어져 있다? 연산자로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넘파이 배열들은 배열과 배열의 더하기, 배열과 배열의 빼기, 배열과 배열의 곱하기, 배열과 배열의 나누기와 같은 기능들이 전부 다 약속이 되어져 있고요. 정의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정의가 되어져 있냐면, 같은 인덱스들끼리 사용이 된다. 같은 인덱스들끼리 연산을 한다. 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으로 이런 계산을 하는 것보다요. 넘파이에서 그냥 더하기 하고 하는 게 훨씬 빨라요. 뭐 지금은 그 속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뭐 리스트든 배열이든 크기 자체가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덧셈하는 거 뭐 우리가 반복문으로 만들든 이렇게 사용하든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죠? 이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배열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뭐 2차원, 3차원 이런 배열이 될수록 우리가 직접 반복문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이 되도록 넘파이의 배열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넘파이의 배열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판다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들이 이 넘파이의 ND 어레이를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도 똑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은요, 같은 인덱스들끼리 그런 연산을 해요. 넘파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고요. 파이썬 문법을 공부하면서 했었던 리스트를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 넘파이와 배열과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잠깐 쉬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